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기출 동영 시간이고요. 전체 과목에 걸쳐서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6주인데 1월화니까요. 근데 월화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 6시간, 월화 합해서 6시간 해가지고 월화는 그냥 하루치를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 2회 해서 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전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기출 동영 자료는 일단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좀 비슷한 문제들 해서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쭉 문제들을 훑어보는, 그러니까 진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문제들을 훑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출 반, 그 다음에 동영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출은 다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비슷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씩 푸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필요한 수업 자료는, 그러니까 제공되는 수업 자료는 일단 기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진행할 기출 동영 자료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제만 드리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답안 자료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답안을 미리 제공하면 수업을 하는 게 조금 애매하니까, 그래서 답안들은 이제 그 수업이 끝날 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제공이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시작하면 오늘은 해석학 시작하니까 해석학 자료를 오늘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학 문제 자료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기출은 그냥 참고 자료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기출 동영 자료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해석학 수업이 진도가 다 나가게 되면 이제 이 기출과 기출 동영에 대한 해석학 답안 자료가 제공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일요일 날 대수 수업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그 문제는 미리 보는 게 좋으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대수 문제 자료는 미리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드리게 될 테니까 어떤 날은 자료가 없고 어떤 날은 자료가 많고 좀 그렇게 복잡하게 좀 제공이 될 거예요. 어쨌든 기본 틀은,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문제 자료가 제공되고 그 과목이 끝나면 답안 자료가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일요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월, 화요일은 3시간씩 하게 될 거고요. 끝나고 나면 질문 시간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해석학 수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그렇죠? 가장 점수 배분이 높고요. 자, 그래서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한다면은 함수항 급수.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균등 수렴이랑 제곱급수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묶어서 함수항 급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변수 미적분, 벡터 미적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다변수 미적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영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문제가 거의 매년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함수항 급수 파트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변수 미적 파트 반드시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는 미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적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수열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항 급수랑 다변수 미적은 사실 굉장히 좀 전형적인 물어보는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함수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 물어보는 문제의 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기출 문제들 확인하시면서 이런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들만 잘 체크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 기타는 말 그대로 나머지 영역이니까 영역도 넓고 난이도도 다양하게 나오고요.
딱히 뭐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라고 애매한 그냥 골고루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대부분 다변수 미적은 2점짜리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끔씩 4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큰 틀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매년 나오는 함수환급수, 균등 수렴 부분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되고요. 네, 다변수 미적도 뭐 항상 나오긴 하는데 범위가 조금은 넓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이 파트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하기니까 뭐 기본적으로 네, 수업 내용의 흐름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미분 적분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극한이랑 연속을 정의를 해야지 미분을 얘기할 수 있고, 미분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적분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적분을 가지고 수열이나 급수, 물론 수열은 뭐 수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극한을 얘기할 때 수열도 얘기하고 함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열과 급수를 가지고 함수환급수, 다변수 미적,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극한과 연속 파트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한과 연속은 뭐 말 그대로 뭐 극한을 구하시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뭐 그건 잘 물어보지 않고요. 그러면 연속 함수랑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수열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수열과 관계된 질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출 문제고요. 뭐 2014년이니까 좀 오래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기출 동영 시간에 다루는 거는 지금 시스템으로 문제가 나온 이후의 기출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2014년 이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문제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문제고요. 아무튼 해석학은 증명 문제가 가끔씩 나오죠. 그렇죠? 자, 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어봤고요. 연속함수에 대해서 얘 상한 m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상한을 함수 값으로 갖는 x 스타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상한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가장 큰 값? 어쨌든 모든 그 집합에 있는 값들보다 항상 큰 값이 상계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어진 집합에 붙어 있는 값이 상한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한은 최대값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뭐예요? 값이 뭐 여기서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만약에 함수값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가 됩니까? 만약에 1, 1이라고 한다면은 함수값이 정확하게 1이 되는 값은 없지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1이 최대값은 아닌데 상한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한은 꼭 그 값을 함수값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x 스타가 0, 1 사이에 있는데 fx 스타가 m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상한이 뭐도 된다라는 겁니까? 함수 값으로도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함수 값으로 존재하면서 가장 큰 값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이 최대값이 됨을 보이시오. 즉 다시 얘기해서 최대값이 존재함을 보이시오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연속함수가 6의 폐구간에서 정리된 연속함수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 늘상 써오던 최대 최소 정리, 당연한 정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건데, 자, 근데 이 너무 당연한 걸 증명하라라고 하면은 그 정리에 의해 성립한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증명하시오라고 한다면은 정리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리에 의해서 당연하다라고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리를 뭐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하라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위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6의 폐구간
을 연소함수를 통해서 보내면 6의 폐구간으로 가니까 최대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위상의 정리를 이용하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는 얘를 이용해서 틀대로 보여보겠습니다. 6개인 실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네. 자, 이것도 뭐 수열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맞춰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수렴하는 수열을 찾아주면 되겠죠. 어디로 수렴하는? 함수값이 m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찾아주기만 하면 충분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복잡하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자, 어쨌든 상한 m은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뭐 사실 당연한 얘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m이라는 적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적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한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어진 집합에 있는 모든 값보다 커야 되긴 하지만 이 집합의 값이 여기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 게 상한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냥 상계. 근데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집합에 있는 값들이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상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m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세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뭐 작은 것부터 차츰차츰 올라가 보죠. 2분의 m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m과 m 사이에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m을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2분의 m보다 더 작은 값에서만 존재한다면 상한은 m이 아니라 2분의 m이거나 그보다 더 작은 값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m이 상한이니까 2분의 m과 m 사이에 그러니까 함수값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또 반으로 자르면 이 위에도 반드시 존재할 거고 또 반으로 자르면 이 위에도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함수값들을 하나씩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x 스타예요. 뭐냐면은 함수값은 2분의 m 그 다음에 4분의 3m,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8분의 7m, 그런 식으로 이제 m에 점점 접근하게끔 함수값을 잡아주고 싶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인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정의역의 값 x 스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의역의 값을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수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수열을 잡아볼게요. 정의역의 값으로 x0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f의 0, 1, 그러니까 폐구간 0, 1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냥 x0는 0이라고 잡아주겠습니다. 뭐 이거는 뭘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로 f의 x0가 그 상한인 m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fx0가 m이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m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m이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m이 아니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분의 m과 m 사이에 있는 적당한 값을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m은 fx의 상한이므로 적당한 x1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면 f의 x1이 2분의 m보다는 큰 x1을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똑같이 해도 되니까 우리 편의상 이거 좀 애매한가?
편이상 m은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엄밀하게 하면 이거 다 따져야 되는데 편이상, 그러니까 m이 양수가 아닐 때는 여기 m을 절대값 m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f1이, 그러니까 음수면은 2분의 m이 m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여기에 m을 잡으면은 밑에서 m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m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 플러스 3분의 m 이런 식으로 해서 m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어쨌든 논리는 똑같으니까 우리 양수일 때만 편이상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x1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뭐가 됩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적당한 녀석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존재할 거고, 그럼 x0, x1을 잡아줬으니까 xk가 정의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쓸게요. 네.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x의 k 플러스 1을 똑같은 기호로 쓰겠습니다. 적당한 xk 플러스 1이 존재해가지고 f의 x의 k 플러스 1이 어쨌든 m으로 작은 데서부터 m으로 접근하는 어떤 수열을 하나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1 마이너스 2k분의 1 이러면은 얘는 k가 무한대로 가면 m으로 가면서 항상 1보다 작거나 작은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xk 플러스 1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 x1 존재하고 그러니까 k가 x1 찾았으니까 x의 2도 찾을 수 있고 x의 3도 찾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n을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2분의 그러니까 함수 값은 지금 항상 1-2k분의 1분의 m보다는 크거나 같고 당연히 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한이니까 이건 굳이 안 써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함수 값은 n이 무한대로 가면 m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목적은 뭐였죠? 이 수열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정확한 숫자 하나를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f의 x스타는 m이 되는 숫자 하나를 잡아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스타가 m이 되는 거는 이 수열 xn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수열 xn은 뭐가 존재합니까? 함수 값은 m으로 수렴하지만 수열은 아무렇게나 그냥 함수 값에 대해서만 잡았기 때문에 수열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열은 그냥 랜덤하게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열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데 이 수열이 뭐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n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 x의 nj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니까 뭡니까? 수렴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수렴값을 x스타라고 잡자라는 거죠. x스타를 리미트 j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j라고 하면은 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의 수렴값으로 잡으면 어쨌든 뭡니까? 부분 수열이니까 함수값의 수열 f의 x의 n이 m으로 수렴하니까 얘의 부분 수열인 f의 x의 nj도 어디로 수렴해야 됩니까?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 수열은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nj라고 하면은
f의 x 스타는 뭐 엄밀하게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f의 리미트 j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j가 되는데 f가 연속이니까 뭡니까? 극한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j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의 nj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fx의 nj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 부분 수열이 아닌 그냥 수열이 m으로 수렴하니까 부분 수열도 m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워낙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이 틀에 맞춰서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도 뭐 문제 자체는 증명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뭐 실해석에서는 증명 문제가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산 문제들이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극한에 대한 얘기니까 수열이 주어지면 수열의 극한 값을 보이시오. 혹은 수열이 수렴함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들도 가끔 물어보고요. 2019년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수열에 대해서 AN이 1에서 2 사이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수열이 수렴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이용하라는 겁니까? 사실 그냥 수렴함을 보이시오라고 해도 되는데 얘를 보여라 라고 한 거는 사실상 힌트죠. 그렇죠? 이거를 보임으로 해서 물론 물어보는 패턴은 그냥 두 가지를 물어보면 둘 중 하나, 그렇죠? 두 개가 독립적으로 각각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 물어본 걸 이용해서 다른 하나를 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수열이 유계임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유계 수열과 수렴의 가장 밀접한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유계고 단조면 수렴한다라는 성질이, 그러니까 정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열의 수렴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안 떠오른다면 그냥 시도해 보면 좋은 정리입니다. 물론 단조인지 아닌지 체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확인해 보고 유계 단조가 될 것 같으면 이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 정의는 어떻게 되죠? 뭐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수열은 n이 커질 수만 있으니까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xn과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양수 입실론보다 작다 그러면 수렴한다 라고,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니까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계임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자, 특히 수열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점화식이죠. 그렇죠? 앞에 게, 그러니까 수열의 값이 그 전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항에 대한 정보를 알잖아요. 그렇죠? 당장 A1은 1이잖아요. A2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A2도 집어넣어 보면은 뭔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몇 개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쉽게 체크가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얘도 이 전체 값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 이것만 보여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열이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 전항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쉬운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 A의 i가 1에서 2 사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간단해요. 그렇죠? 2의 AI의 제곱 더하기 1의 범위를 보면 루트 5분의 1 승한 거의 범위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1을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을 거고 2를 대입했을 때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3이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5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5분의 1승을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a의 i 플러스 1은 2의 ai의 제곱 더하기 1의 5분의 1승인데 그럼 얘는 5분의 1승도 크기가 바뀌진 않으니까 5의 5분의 1승보다는 작거나 같고 3의 5분의 1승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3의 5분의 1승은 당연히 1보다 큰 거에 몇 승이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렇죠? 네. 5의 5분의 1승도 뭐가 됩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네? 잠시만요. 네. 2, 그쵸. 4가 아니고 4, 2, 8이니까 8 더하기 1은 9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9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9의 5분의 1승이 될 거고. 근데 9의 5분의 1승은 어쨌든 뭡니까? 5승에서 9가 되는 거니까 2는 5승하면은 30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예, 9의 5분의 1승은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예. i가 1에서 2 사이면은 a의 i 플러스 1도 1에서 2 사이니까 뭐가 됩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에는 1에서 2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a1이 1에서 2 사이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2, 3, 4, 5, 6, 7 다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체크하면 6개를 보였으니까 단조만 체크를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단조는 또 역시 앞에 항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편의상 그러니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A2는 직접 구해 보도록 할게요. A2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 1에서 2 사이라는 말로도 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튼 A2를 구하면은 3의 5분의 1승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3의 5분의 1승은 1보다 크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A1보다는 A2가 크다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단조긴 단조인데 단조 증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수렴함을 보여라라고 하면 수열이 수렴한다는 건 뭡니까? 특정한 이유로만 수렴하면 수열은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백항이다. 백항 이후에는 단조인데 백항 이전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래도 이 수열은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항과 2항만 보고 얘가 무조건 단조 수열이 된다라고 단언하고 풀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증가를 가지고 우리는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학적 귀납법으로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1은 A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K일 때 A의 K가 A의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래서 이거라고 가정하면, 이건 가정입니다. 자, 가정하면은, 뭐 n이 k일 때 이 말은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가정하면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a의 k 플러스 1과 a의 k 플러스 2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a의 k 플러스 1은 주어진 식 그대로 2의 a의 k의 제곱 더하기 1의 5분의 1승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뭐의 5분의 1승은 어쨌든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 5분의 1승 안에 있는 값이 크면,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면 A의 5분의 1승은 B의 5분의 1승보다 큽니다. 그렇죠? A가 양수, A, B가 양수라고 할 때.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얘는 AK보다는 AK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2의 A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의 5분의 1승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 크다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도 크다, 그러니까 얘를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도 크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뭐 단조니까 크거나 같다로 확인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다 끝났죠? 얘는 정확히 뭡니까? 네, A의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K가 A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AK 플러스 1도 A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 2 보였고, 귀납법 귀납법 성립한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보다는 a의 n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가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유계고 단조니까 수렴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렴을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유계고 단조면 수렴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통용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수열의 수렴에 대한 얘기예요. 같은 논리로 하면 될 겁니다. A1이 있고 AN 플러스 1이 A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를 판정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일단 자, 그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패턴은 이 패턴이 무조건 먹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계고 단조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계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단조는 뭐 두세 개 해보면 추정이 가능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이유에서만 단조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곤란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조는 그냥 한두 개, 그러니까 앞에 몇 개 해보면은 뭐 증가할지 감소할지 추정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계 부분이 문제인데, 그러면 유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A1은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입하면서 감을 잡아줘도 되는데, 자, 그래서 유계를 그러니까 유계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계라는 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렴한다면 어디로 수렴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계고 단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유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렴값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렴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값을 찾을 수 없다면 수렴하지 않는 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알파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 거고,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수렴값은 수렴한다면 그때는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n 플러스 1도 하나의 수열이고 an도 수열이고, 엄밀히 말하면 루트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을 보존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극한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극한이 같으면 an 플러스 1의 극한은 an의 극한이랑 같으니까 알파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가 연속함수니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가 될 테니까 알파는 루트 알파 플러스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뭐 당연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랑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볼 필요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A1이 양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루트의 무언가로 나왔으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an은 항상 양수니까
알파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알파는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2로 수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수렴한다면 2로 간다라는 거지 아직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A1은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범위는 루트 3에서 2 사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보였는데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때는 뭐 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단조부터 먼저 생각을 해 볼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A2 비교해보면 앞에 거랑 똑같은 방법을 할까요? 1과 2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귀납법 과정 적용할 겁니다. A2는 루트 A1 플러스 2가 될 거고 루트 A1이 루트 3이니까 루트에 루트 3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근데 루트에 루트 3 더하기 2는 뭐가 됩니까? 루트 3이 1보다는 크니까 1점 얼마니까 루트 3점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트 3보다는 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3보다 큽니다. 그리고 루트 3은 A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1보다는 A2가 크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가정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A의 K 플러스 1이 A의 K라 하면 A의 K 플러스 2는 루트 A의 K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될 거고, 근데 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기 때문에,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X의 2분의 1 쓰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A의 K 플러스 1보다 AK가 더 작으면 루트 안의 값도 마찬가지로, 루트 AK 플러스 1 더하기 2는 루트 AK 더하기 2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얘가 정확하게 A의 K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의 K 플러스 2는 A의 K 플러스 1보다는 크더라.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거 쓰지 않을게요. 그냥 A의 n은 증가수열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N은 증가수열이 되고요. 자, 그럼 AN은 증가수열이니까 뭐 사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증가수열이고 수렴한다면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했습니까? 2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출발은 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에서 2로 쭉 증가를 하는 증가수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6에는 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범위가 루트 3에서 2 사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앞에 항을 이용해서 써주면 되겠죠. A1은 루트 3이고요. 루트 3은 2보다 작습니다. 자, 2보다 작으니까 똑같이 A1에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AK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A의 K 플러스 1은 루트 AK 더하기 2인데 얘가 2보다 작아요. 그렇죠? 2 더하기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루트 4보다 작을 겁니다. 루트 4가 정확히 2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AK가 2보다 작으면 AK 플러스 2는 2보다 작고, 근데 A1이 2보다 작으니까 모든 AN은 2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 굳이 안 써줘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은 증가수열일 때는 그러니까 아래로 6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위로 6인지만 체크를 하면 충분하고, 감소수열일 때는 아래로 6에만 체크를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근데 어차피 증가수열이니까 A1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에는 6이고 증가수열이니까 수렴하는 수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얘기 더 해볼게요. 뭐 수열의 수렴성을 얘기하는데, 코시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코시 수열은 뭡니까? 예, 수렴하는 수열이랑 비슷한데 약간 틀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시 수열이다라는 거는 임의의 양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원래는 뭡니까?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xn-x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게 원래 x로 수렴하는 수열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수렴값인 x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는 값을 모르면 이 정의를 이용해서 수렴하는지를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코시 수열은 그러면은 수렴하는 대신에 뭐냐면 그냥 수열의 값들이 n이 충분히 크면 얘네들 사이의 값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더라. 이런 조건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이 아니라 m과 n 두 개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끄집어내니까 뭐 m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m은 n보다 크고 n이 라지 n보다 크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두 개를 라지 n보다 큰 두 개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n과 m 사이의 차이가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더라. 이거를 체크하는 건 뭡니까? nm이라는 두 개가 들어가니까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수렴하는 값 x를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코시 수열이 됩니다. 그럼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수열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수렴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수렴 값을 정확히 찾지 않고 m과 n을 수열의 값들만을 비교해가지고 얘가 수렴한다라는 걸 보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으로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가 되겠는가도 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죠. 어디서? 실수열에서. 자, 그러니까 수열의 범위를 실수가 아니라 뭐 유리수 같은 걸로 체크를 하면 코시라고 해서 반드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실수열에서는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범위를 따지면 코시 수열이랑 수렴하는 수열은 똑같은 얘기가 되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수열이 수렴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수렴 값을 안 찾아도 코시 수열이다라는 것만 보이는 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코시 수열로 보이는 게 더 쉬우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첨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더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번거로운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근데 코시 수열을 보장해주는 수열 중에 이런 녀석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수열, 그러니까 코시에 대한 문제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수열로 축약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이가 an과 an-1의 차이의 상수배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축약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이가 특정한 상수배만큼 계속해서 작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작아져야 되니까 이 r이라는 상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보다 크면 더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r이 1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축약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이 연속한 두 항의 차이가 작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코시 수열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r이라는 1보다 작은 r이라는 거의 배수보다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니까 얘는 거의 등비수열처럼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축약 수열이 되면은 무조건 코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시 수열임을 보이시오라고 한다면
예, 물론 모든 수열이 축약 수열일 리는 없겠죠. 그렇죠? 코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축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코시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약인 거고, 축약이 아니면 뭐 정의대로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시 수열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시 수열임을 보이면 극한값까지 구하지 않더라도 얘는 뭐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덤으로 극한값까지 구하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축약 수열이라는 걸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코시를 보이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럼 축약 수열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축약 수열은 뭐예요? 연속한 두 개의 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n-1, 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근데 an은 5분의 2의 an-1 더하기 5분의 3의 a의 n-2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의 n-1은 5분의 2의 a의 n-2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의 a의 n-3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항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an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인 거예요. 얘네들을 그대로 둘 다 저기에 있는 걸 그대로 대입해야 편할 때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an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n은 5분의 2의 a의 n-1 더하기 5분의 3의 a의 n-2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a의 n-1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의 a의 n-1 더하기 5분의 3의 a의 n-2, 즉 마이너스 5분의 3의 a의 n-2 마이너스 a의 n-1 마이너스 a의 n-2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만 대입했더니 더 깔끔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습니까? 축약의 형태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렇죠?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 절대값 an-a의 n-1은 정확하게 작거나 같다도 아니고 정확하게 5분의 3의 절대값 a의 n-2 a의 n-1 마이너스 a의 n-2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an은 축약 수열이니까 콧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n은 축약 수열이고 콧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뭐 수렴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극한값까지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딱 봐도 뺀 거의 규칙이 너무 일정합니다. 그렇죠? 축약 수열은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5분의 3이라고 정확히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bn을 먼저 구하는 거니까 이 뺀 거의 수열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n을 a의 n-a의 n-1이라고 하면 우리는 bn은 등비수열로 구할 수 있을 거고, 등비수열로 구했으니까 이제 bn을 알면 an을 아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bn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b의 n-1이 될 거고,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의 b의 n-2가 될 거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b2가 a2-a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의 n-2승의 b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b2가 우리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b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bn을 가지고 an을 어떻게 구하죠? 뭐 이거는 간단하죠, 그렇죠? 자, bn은 어떻게 됩니까? a의 n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거 어떻게 하면 b의 n 마이너스 1은 a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캔슬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b2는 a2 마이너스 a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다 사라지고 an 마이너스 a1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울게요. 양변을 더해주면은 an-a1이 b2부터 bn까지의 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등비수열이니까 B2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5분의 3의 n 마이너스 2승이고,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bn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5분의 3의 n 마이너스 2승이고, b2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씩 계속 더해져 나간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식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는 미리 뺄게요. 마이너스 1 미리 빼고, 그러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5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의 n항이 아니고 n 마이너스 1항이니까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n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넘겨주면 a1 그냥 더해줄 거고요. 그럼 a1은 2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의 극한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으로 갈 테니까 그냥 마이너스의 1 더하기 5분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5분의 8, 8분의 5. 2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A1이 3이네요. 3 마이너스 8분의 5. 그래서 8분의 1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순수하게 수열의 수렴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의 단조면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코시 수열.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그리고 코시 수열을 보이는 방법으로는 축약 수열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2014년 이후에 기출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 축약 수열을 이용해서 코시 수열을 보이는 문제도 나오긴 했었고요. 뭐 아무튼 극한과 연속은 미분을 위한 준비 단계 파트이기 때문에 뭐 비중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적은 파트예요. 그나마 물어볼 가능성이 큰 게 수열의 극한 부분인 거고, 우리 제일 처음 푼 기출문제처럼 이런 뭐 상한이나 뭐 이런 정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준비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미분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